네, 안녕하세요. 나를 세우는 1인 기업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화면 안 하셔도 돼요. 소리만 들으셔도 돼요. 오늘은 8기고요. 8기 1일차 병렬 독서. 지난주 7기 2주차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편안하게 본인이 읽으셨던 책 정리하고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읽고 그제 3일 전부터 읽고 음악 관련된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바로 작곡법 이런 책, 약간 실제 테크니컬한 책을 소개하는 것보다도 음악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이런 걸 좀 초반부에 언급을 하고 또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음악을 입문할 수 있는지 좀 간략하게 전자책 개념으로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어제 밤부터 읽고 있는 책은 더 밴드라는 책. 밴드라는 책, 그러니까 음악을 뭐 기본적인 대중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크리스찬이면 CCM을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팝송을 락 발라드나 팝송 이런 거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지금 더 밴드, 말 그대로 밴드죠, 밴드. 보컬이 있고, 기타도 있고, 뭐 어쿠스틱 기타,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기타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지금 락, 헤비메탈 혹은 모던 락, 그런지 음악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런 음악을 어, 총체적으로 좀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서 정일서라는 라디오 PD 분이신데 그분이 책 쓰기시고 지금 화면 공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봤고요. 그런 책들을 읽고 내가 과거에 들었던 락 음악은 뭐가 있을까? 뭐였지? 그때 난 무슨 생각을 했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잠시만 한번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and 화면은 공유를 로드하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밀리의 서재로 보고 있는 거라서 이 화면 공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보죠. 맨 앞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서 김이나 님이 추천서 썼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공유한 그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마음이 열리는데 필요한 요소로 나는 그 사람의 말투, 목소리와 향기를 꼽는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다른 게 있다는 걸 KBS 라디오 게스트 1년 넘게 하면 알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선곡이다. 이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신원석판이라고 해서 제가 과거에 블로그에 글 쓰는 게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 모임이든 독서 모임이든 기타 여러 커뮤니티에 참석을 하고 본업이든 부캐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 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투와 목소리 톤이 첫 번째 첫인상을 갖다가 70% 이상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썼던 사람 이름이 있는데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만큼 사람의 목소리와 말투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향기를 꼽고 특히나 또 선곡, 음악, 이 사람이 어떤 음악을 듣는지 그 사람이 읽는 책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저 블로그에 그 사람이 듣는 음악을 들어보면 또 어떤 취향이고 어떤 생각과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좀 블로그에 잠깐 적은 게 있어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우리 김이나 작사가님도 그렇게 약간 추천사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이 한 문장을 좀 꼬아갖고 어떤 책의 내용인지 잠시만 개관을 좀 해보면요. 목차를 보시면 이제 차례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쭉쭉 나가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각 세대별, 제너레이션별 밴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81년생이니까요. 그때부터 뭐 아기 때 음악을 듣지 않았겠지만 대략은 한 1990년 초부터 2000년대 음악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그런 다른 음악들은
음악이라는 게 힘이 내가 1981년생이지만 1990년대, 2000년도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음악가들이 남겨놓은 유작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은 돌아가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모 파트너스 컨설팅 그룹 이 사람은 뭐죠? 안녕하세요. 우리 이거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다 보 계속 할게요. 그래서 더 밴드에 대한 음악 책 갖다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81년생이지만 노래는 한번 세상에 나오면 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펜터스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카펜터스 그 오빠하고 딸이 아니라 그 여동생 했던 노래인데 슈퍼스타 뭐 이런 거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그 보컬리스트 여자분은 사망한 지 꽤 됐더라고요. 거의 60, 70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그 20대, 30대 때 불렀던 노래 음원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음악이라는 힘은 엄청나게 대단한 거구나. 1970년대, 80년도에 레코딩 되고 세상에 나온 음악을 2000년도, 2010년도 그때 제가 많이 들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니까 1990년도 후반, 2000년 초반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 한 10년 전에 사망하신 분들의 음악을 듣고 있는데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음악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좀 느꼈고 지금 락밴드, 더 밴드, 락밴드 얘기니까 60년도, 70년대에 보면은 제가 음악을 아주 폭넓게 듣는 편은 아니지만 다 아시는 비틀즈가 1960년대 첫 번째 나왔는데요. 그리고 제한적인 하지만 제가 아는 노래들이 뭐가 있을까 쭉 보니까 산타나 노래가 1970년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진짜 좀 전문가 집단이 글을 쓴 거라서 되게 많네요. 제가 모르는 팀, 섹스 피스톨스도 보이고 그다음에 주다스 프리스트 잘 모르죠. 1980년대 저는 아기 때니까 시카고 제가 영어 학원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갔는데 그때 시카고 릴렉스 가사를 가지고 수업을 했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참 이상적으로 또 Hard to Say I'm Sorry 이런 노래도 같아요. 아마 그게 시카고 노래일 거예요. 그게 있고 1980년대 후반에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제가 초등학교 후반 중학교 때 저희 누님이 있어요. 누님들이면 나우 시리즈 막 이런 거 들을 때 많이 들어서 제가 Now 1, 2, 3점의 본조비 Always를 가장 처음 접했던 팝송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 본조비 노래 보이고요. 할로윈 그다음에 메탈리카 헤비 메탈의 고장님 메탈리카도 보이고 그다음에 제가 1990년 초반에 가장 좋아했던 스키드로 LA 메탈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좀 읽어드릴 너바나는 1990년대에 나와요. 800번 800 쪽에 있네. 800페이지 쪽에 너바나를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트 코베인 잘생긴 밴드 보컬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볼게요. 가장 뜨거웠던 그런지의 화양에서 천재적인 싱어송라이터였던 그는 뛰어난 테크니션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멋지게 기타를 쳤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창백한 그림자를 그리운 금발의 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키가 2m가 넘는 장신이었던 블라블라블라 이런 게 있고 1980년대에 헤비메탈 그 음악이 상업적으로 많이 거침없이 다를 때 이제 기본적인 락의 정신 스프릿이 무엇인가 이런 락의 순수성을 말하고 본질을 회개를 외치며 반개를 들고 일어선 그들이 너바나 밴드였고 어, Smell Like Teen Spirit 이게 되게 유명하죠. 너바나의 이집인 Nevermind에 소속되어 있는 곳인데 저 같은 경우는 Smell Like Teen Spirit 이거 갖다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해 되지 않아서 이제 상업적인 부분과 또 락의 시대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립할 수 없음을 좀 깨달은 이런 보컬 커트 코베인이 자살을 하게 되죠. 뭐 어쨌든 뭐
비극과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들이 남긴 음악, 1990년 초반에 남긴 음악을 지금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갖던 어떤 정신, 시대적인 시대 정신을 가진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음악을 들었냐라고 봤을 때 그걸 현재 2020년도를 지금 살고 있고 음악을 즐겨 듣는다면 혹은 지금의 대중음악을 견주어서 생각해 본다면 좀 많이 달라졌다는 것 같아요. 아날로그고 그때는 바로 현장에서 같이 머리 흔들고 좀 그런 앰프 속에 음악이 쾅쾅 때리는 이런 느낌도 느껴보고 또 이런 게 약간 복고적으로 해서 방송에도 밴드만 경연 프로그램도 있고요. 트로트도 있지만 그때의 생각을 자신만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알고 있는 밴드 위주로 좀 읽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노래는 커트 코베인이 리더로 되어 있고 1990년 초반에 그런지락의 가장 큰 아이콘이었던 너바나 Smell Like Teen Spirit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모임 끝나고 그 단체톡에다 이 노래를 갖다가 또 참조해드릴게요.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순영님은 음원 소리로만 참여할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파트너스 컨설팅 그룹은 우리 아, 저 미셸이에요. 제 네모 파트너도 돼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모 휴대폰으로 파트너스는 하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금융권 서포트 그쪽인데 네모 파트너스 맞나요? 보통 그 민간 개발 투자할 때 네모 파트너스가 시행사 혹은 시행 개념으로 디벨로퍼 쪽에 있는 은행권이었나 그냥 단지 only 디벨로퍼였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계열이 저희는 저희 컨설팅 펌이고요. 네네. 네, 이름이 좀 유사한 것 같아서. 예, 미셸이고 저희 제가 여기 비상근으로 소속돼 있어서 아마 네네. 제가 이거를 휴대폰이어서 못 고쳤나 봐요. 뭐 괜찮습니다. 이름이 네모파트, 그래서 제가 이제 업무가 좀 컨설턴트다 보니까 네모파트에서 딱 잠시만요. 잘 들어오니까 안 왜 우리 들려가지고. 업계에 계신 분이 들어왔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쨌든 잠시만요. 제가 계속 안 들려서 다시 노트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아무튼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The Band라는 책이었습니다. 또 계속 또 이야기해 보면요. 또 제가 좀 신기한 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어제 좀 시도해 봤던 게 있어요. 음, 블로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음악 관련된 컨텐츠 뭐 소소하게 다른 밴드나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음악 관련된 글 블로그도 좀 썼어요. 그래서 어제 어제 금요일은 여기 무슬림 국가 쉬는 날이니까 아침에 골프 치고 밥 먹고 좀 쉬다가 블로그를 좀 보니까 또 음악 관련된 내가 어떤 거 썼을지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거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요. 페리 음악살롱 팝 중심 해가지고 화면 공유 다시 한번 아마 보일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지금 페리 음악살롱 47주차라고 해서 한 52개 정도의 블로그를 썼는데요. 음악 이야기도 하고 음악 챌린지 하는 것도 있고 노래 소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음악을 들었을 때 제 생각 같은 거를 좀 불러 적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다가 어, 어제 갑자기 한 저녁 7시쯤에 예전에 이걸 내가 언젠가는 라디오 DJ는 아니지만 뭔가 음원이나 영상으로 소개를 한번 해야지라고 했던 과거의 생각이 불현듯이 스쳐 지나가서 어제 그거 한번 해봤어요. 어제 나눠본 노래는 콜라이드라는 노래고 이것도 통기타 메고 있죠. 약간 포크송 개념인데 2000년대 초반에 이 2003년도에 릴리즈된 노래인데요. 콜라이드라는 노래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소개를 어젯밤에 잠깐 했어요.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놓고 좀 했고 이렇게 뭐 라이브를 할 수도 애드리브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어제 저녁에 이 블로그를 간단하게 적어보고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그다음에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잠깐 적고 그 친구가 2023, 1981년생이에요. 저랑 똑같아요. 그리고 2003년도에 그 앨범이 나왔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주의 ABC 방송이라고 있는데 그 방송에 있는 토크쇼 비슷한 스테이지에서 그 친구가 기타 들고 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멍 때리고 보다가 다시 그땐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친구 어떻게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몇 주 동안 계속. 그리고 나서 우연히 이제 그 노래를 듣고 유튜브 검색을 했더니 2023년도 4월 30일 날 나이 많이 먹었죠. 43세 한국 나이로 외국 나이로 42에 with 휴대이 이 중에 컬라이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블로그를 썼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인스타그램 두 번째 스무살 제가 또 인스타그램 음악 관련되어 있는 인스타그램을 간간히 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해보고요. 인스타그램이 열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단체톡에다가 공유하면 되니까 네, 이게 좀 시간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 그 방금 블로그로 적어놓은 콜라이드라는 노래 그 2003년도에 들었던 노래 그 느낌과 가사 한번 읽어보고 제 생각을 담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 이 친구가 다시 어, 대중들하고 가깝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내와 같은 동갑인 친구고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고 20년이 정확히 흘렀는데 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젊구나. 나이는 뭐 얼굴은 조금 푸석푸석해지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했지만 그 노래를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라든지 어떤 정신 이런 거는 늙지 않구나. 이런 위주 내용을 좀 담아서 어제 인스타그램 라이브 좀 방송은 아니고 한번 해봤어요. 어떤 느낌일지. 했더니 나름 뭐 괜찮았던 것 같고 저도 뭐 런 방송을 어떤 사람을 보고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 괜찮으면 계속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그러면 항상 블로그 쓰는 게 어떤 책을 쓰기 위한 블로그도 있고 내 일상을 기록을 하기 위한 블로그도 있지만 또 블로그라는 개념은 또 대본이 될 수도 있고 노래 가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갖다가 만드시는 분은 이 블로그 쓰기가 그 영상을 풀어나가는 대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강의를 하기 위한 초안이 될 수도 있고 또 글을 쓰신다면 글쓰기를 위한 초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노래 너바나의 Smell Like Teen Spirit도 단체톡에 한번 공유해 볼 거고요. 모임을 끝나면 그리고 페리 음악살롱 47주차 소소한 음악 DJ가 되고픈 뮤직 페리 0628 인스타 라이브 10분짜리인데 이것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정한님, 미셸님도 간단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잠깐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희 신랑이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서, 근데 그 네. 세계를 이해할 수가 전혀 없었는데요. 제가 음,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모든 PPT에 뭐 활동을 할 때나 이럴 때는 항상 음악을 추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도움을 사실 많이 받았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는데, 어, 그 역할들을 정하는데 거기에 엔터테이너 한 사람을 정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조난을 당했을 때 그 그룹에서 음악이 없으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희망과도 굉장히 연결되고 이 무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음악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기사는 다루고 있었는데 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도 동의하고 그다음에 그 타이타니코 할 때도 맨 마지막에 빠질 네. 때도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음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감정의 많은 부분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가사가 저는 누구지? 음, 그, 노벨 문학상을 탔던 밥 딜런. 밥 딜런의 가사도, 저는 이제 그 시를 가리킬 때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노래 가사를 가르치거든요, 학생들에게. 그런데 보면서, 지금 그 페리님이 했던 것처럼 그 가사와 나의 인생 연결, 그 사람 이제 사회적인 문제, 이슈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는데, 저도 지금 우리 강아지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새벽에 광주에서 지금 집에 왔거든요. 5시에 출발해가지고. 네, 아이고, 그래서 네. 지금 막 도착해가지고.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네, 막 도착해서, 네. 제가 지금, 페리님이 하는 음악이랑, 그 다음에 그 글을 쓰신 거 한 내용을 한번 봐야겠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 저도 이제 영어를 더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가사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의 삶을 노래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 엄청 커요. 보도콜리라. 네, 어쨌든 그래서 한번 잠깐만 여기 사진을 보냈구나. 아, 네네.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개인적인 삶도 있으시지만 혹시 그런 영화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그런 비하인드 같은 것도 같이 엮어주시면 사람들에게 정보도 제공하면서 저, 또 네. 정서도 전하면서 지금은 이제 페리님의 어떤 정서 그리고 그 호주의 그 싱어 분가의 어떤 실제 알지는 못하지만 노래를 통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계신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역사 혹은 정서, 사건, 역사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면 사람들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보도 얻게 되면서 더 호기심과 관심과 조회수를 더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갑자기 들었어요. 네, 좋은 너무 팁이네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도 페리니까 한번 보면서 새로운 음악의 세계를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는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사실 생각지도 못한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사실 뭐 이거 한 취지 뭐 이런 거 없고 네네. 스타일이 약간 궁금한 거 해봐야 돼가지고 혼자 10분 동안 인스타 라이브 켜놓고 음. 봤어요. 근데 근데 일단은 페리님은, 네, 죄송해요.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해요. 아니, 말씀하시면 돼요. 네네. 아, 네. 저는 원래 시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 그런데 남의 시도를 보면, 약간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직업병. 그래서 계속 시도를 해주세요. 네. 저, 저는 제가 생각은 많은데 사실 시도는 안 하는 스타일인데, 페리님은 바로바로 하시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용기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향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기질도 다르고, 사람들이.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일보다도 책을 읽으면서 음, 정말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내향적인 기질이 더 강하고요. 근데 네네.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궁금한 거를 못 참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시도하고 다른 사람 시선도 좀 봤었고, 근데 책을 읽고 그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책에 나온 작가들의 생각과 어떤 자기계발서 읽다 보니까 그걸 한두 개씩 따라 해보고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뭔가를 할 때 다른 사람 의식을 많이 했는데 그냥 했어요. 하고 업데이트하는 음, 순간도 그 페리 성장 챌린지라고 동영상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초 2년 동안 한 500개 정도 영상 올렸는데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의식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다 바쁘잖아요. 자기 거 하기. 그래서 그냥 그 2년 영상 찍으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 관심 있는 분은 볼 거고 근데 대다수는 관심이 음, 없고
지하철 비행기 타러 갈 때 영상도 찍고 유튜브처럼 찍는 건 아니지만 전문 유튜버처럼 찍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피드백하고 그걸 하지 않고 계속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아 이거 6개월 전에 생각 한번 해봤었는데 근데 누군가는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걸 갖다 6개월 전에 했으면 어떤 계속 하든 아니든 간에 어떤 생각의 전이가 좀 앞으로 나가 있을 텐데 그때 생각만 해놓고 안 했으면 이미 6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그 결과를 모르니까 또 그때도 똑같이 6개월 전이라 하고 싶은데 언제 하지 해야 되지 이런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블로그 썼으니까 대본 어설프지만 이걸 대본 삼아서 영상 한번 열어볼까? 또 영상을 찍고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 바로 송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한 1년 전쯤에 독서 모임 이거 뭐 리허설 한다고 혼자 회사 앞에서 네. 길거리에서 독서 모임 책 소개하면 어떤 느낌일까 아마 그것도 찍은 적이 있어요. 타이탄의 도구들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시도해보고 얻을 수 있는 그 느낌에 대한 피드백이 좋은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누니까 또 우리 미셸 전문가 선생님께서 또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이 여기에 더해서 노래를 통해 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건이나 역사를 더 추가해주면 정보력도 생기고 단지 너가 나에 대한 노래 소개와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도 사람들 개인적인 관심 없으니까 그 당시에 누구나 혹은 좀 더 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너바나가 음악이 나왔을 때 당시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공감대를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좀 더 좋겠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친구 돌아가실 때 이제 몇 년 전에 김광석이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서지원이라고 내 눈물 모아 그 친구 또한 1990, 한 6, 7년도 그쵸?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보면은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커트 코베인 너바나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음악가들이 1990년대 초반에서 후반부에 자살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게 아마도 뭐 다 동일하진 않겠지만 그 당시 그 기억에 있는 한국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 혹은 촉망받는 진짜 신인 가수가 거품이 한 줌의 거품이 돼서 그걸 저 같은 10대 당시에 어떻게 느꼈을지 그 당시 20대, 30대였던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한다고 하면 단지 너바나라는 더 밴드, 해외 밴드가 아니라 국내 가수들에 대한 그 당시의 어떤 생각들 또 그 이후에도 잘 나가던 영화배우나 가수들이 또 힘듦이 있고 또 그런 얘기 추가하면 좀 폭넓게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분야가.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피드백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오늘은 저는, 조선대학교 네네. 수업을 마치시고 이제 돌아오셨네요. 한 주 하시. 네네. 네네. 네. 어떠셨어요? 힘들어가지고. 네네.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기 어떤 거요? 소감, 조선대학교? 저는 조선대학교는 3년째 가고 있어서, 네, 저는,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놀랐었어요. 그 본관을 보고선 유네스코 등재된, 그리고 로즈 가든이 너무 아름다워서 또 그 선배들이, 후배들의 그 정서 함양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그 로즈 가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또 그거에 엄청 감동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고향이 수원인데, 저는 광주에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그전에는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작년에는 5월, 6월, 9월, 10월에 나눠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한꺼번에 합쳐져서, 그냥, 수업을 그냥 한 달, 8월 2일까지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네, 두 그룹을 해외 취업하는 아이들 상경이랑 그다음에 이제 공과대 품질 공정과정 학생들을 하는데 애들은 너무 예뻐요. 걔네들 선발돼서 이제 배우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있는데 숙소도 좋고 편안하고 다만 좀 피곤한 거 빼고는 근데 작년에는 5시간씩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한꺼번에 가서 그냥 4달을 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8시간을 하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거의 끝나면 녹초가 돼서 광주 구경, 담양도 가고 막 제가 목포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음. 작년, 재작년에는 놀러 다니고 영광 가고 막 이랬었는데 아, 그게 그렇군요. 안 되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그렇죠. 10시간이나. 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 잘 돕고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 다른 스케줄, 다른 학교도 또 계속 이어서 있는데 네, 여기는 너무 오랫동안 한꺼번에 있으니까 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그렇게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려갈 때랑 올라올 때 그 추천해준 네, 도시락을 파는 여자, 네, 켈리 뭐죠? 최, 최초. 네. 켈리체 분의 책을 계속 그냥 밀리의 서재로 듣고 왔었거든요. 네. 듣고 또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듣고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학교를 음,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만의 어떤 근성이 있구나. 또 거기서 해냈던 작은 자신감, 큰 자신감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 기업을 할 때, 정말 그라운드 룰을 뚜렷하게 세워서 그 위에 갖고 너무너무 세세한 것까지도, 그래서 굉장히 매뉴얼을 잘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러한 매뉴얼은, 좀 의미가 있고 학생들한테 한번, 짧게라도 뭐, 한 10분 음, 정도라도 한번 나중에 설명해 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가 하나 들었고, 저에게도, 조금,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 이건 너무너무 에너지가 드는 일인데, 음, 그래서 저하고는 분야가 다르지만, 조금, 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약간, 저는 뭐 시작할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약간의 한 음, 발자국을 뗀 느낌? 네, 음. 그래서, 네,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 네, 저는 사실 제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파리에서 왜 도시락 그런, 왜 그렇게 제목을 줬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음, 제목을 절대 그렇게 짓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저는 그 책이 서점에 있었으면 안 샀을 거예요. 지금도 그랬고, 근데 읽어보니까, 저, 저렇게 진 거는, 이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네, 그래서 조금, 아, 이 좋은 내용을 담기에는 너무, 제목이 빈약하다, 이런 느낌? 음, 네, 그랬었어요. 근데 내용은, 개인적인 앞에 삶은 뭐 그런데, 뒤에 내용에 있어서는, 이분이 정말, 아낌없이 퍼줬구나, 이 책에다가. 다른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까지 챙길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끝. 혹시 네. 네, 더 Well Thinking이라는 책도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듣기만 해봤어요. Well Thinking, 그러니까 그 첼리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다음 후속 이게 더 Well Thinking이에요. Well Thinking. Well, 그 켈리추의 씨가요? 네네. 네네. 이 책도 괜찮아요. 그래요? 그리고 예,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한번 마인드 쪽 관련된 건데 네네.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는 자기 인생 돌아온 이야기하고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거고 더 웰 띵킹은 구 플러스 띵킹 사고 이런 부분이라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할지 엄청나게 부자거든요 이분 유럽에서 주식으로, 주식은 아니고 그 그렇더라고요. 사업 사업 스텔리 그 자체가. 스시집 회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 200대 부유 그 자산가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 그래서 아무튼 뭐그 대충, 사람의 부든 거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분들이 그 보통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도 하고 뭐 말로도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 가지고 초반에 인스타그램 시작했을 때 제가 그분 잘 모를 때 댓글에다가 이렇게 워딩이 틀렸습니다. 이거 수정해 주세요라고 제가 적은 적 있어요. 음,
음, 살짝 말이 좀 어눌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우습죠. 내가 미쳤다고 그런 댓글을 달았나? 근데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뭐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고 한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댓글 달아주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음, 당시에는 본인이 직접 달고 지금은 뭐 직원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파리의 도시락을 한 여자 책을 읽고 난 후에 그분들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면서 저도 약간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어, 글자가 오타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요거 좀 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니까 반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아님께서 제가 했던 그 첫 번째 트라이얼을 보고 또 이거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신 것처럼 다음에 꼭 이거 비슷한 유사한 걸 또 하게 되면 저만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대중들, 불특정 다수가 혹시라도 제 영상을 봤을 때 본인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집어넣어야겠다라는 소중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서 더더욱이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또, 시간이 되시나요? 괜찮으세요? 나가셔야 되면은, 네. 한 5분 정도 더 하셨습니다. 네네. 저는 이런 생각이 Use 됐어요. some 지난번에 information. 네,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약간의 피드백을 드리고 싶다는 부분은 사실, 그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은 콘텐츠를 제작을 하시면 저는 중간에 중간중간, 누가 편집을 하시든 좀 멋지게 편집을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음, 지금은 그러니까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 이것이 앞으로 이제, 세컨 라이프를 준비하시는 것이라면 음, 누군가가 좀 전문가가 이렇게 좋은 콘텐츠 안에서 좀 쏙쏙쏙 음, 대처할 수 있거나 특징을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뽑아서 그 영상의 질을 좀 높이는 양이 아니라 거, 음. 혹시 했어요. 지금 이해되셨을까요? 잠깐만요. 이야기가 그 컨텐츠의 질 얘기하다가 지금 끝했어요.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컨텐츠를 많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만약에 세컨 라이프를 준비하신다. 지금은 지금대로 하시고 예를 들면 뭐 5년 후에 5년 후에를 어, 수익의 비즈니스 모델로 간다라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그 전에는 예를 들면 6개월 단위로 컨텐츠를 편집하는 거죠. 여러 가지 계속 찍는 거 안에서 찍은 거 안에서 편집해서 좀 퀄리티가 높게 타겟층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몇 개씩 뭐 예를 들면 A라는 타겟층에는 5개 양질의 딱 그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서 편집을 해서 딱 넣고 그렇게 조금 중간중간 양질의 데이터들을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거의 날 것으로 많이 나가고 알고 어, 계시죠? 네네. 하지만 그게 누군가의 손은 거쳐야지 예, 맞습니다. 비즈니스화 되는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누군가의 그걸 쓰기가 뭐 하면, 페리님이 중간중간 예를 들면 뭐 2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1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한번 찍었던 거를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편집을 가해서, 그런 것들을 정말 위에 따라서 많은 구독자들이 들어올 수